스파이더맨의 오랜 적수인 시니스터6. 하지만 1960년대에 나온 빌런들이기에 현대에 와서 보기엔 좀 많이 낡았는데요. 그러던 2009년 마블에서 드디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빌런들을 현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스토리를 짜낸 건데요. 오늘 알아볼 더 건틀렛 스토리라인은 스파이더맨의 고전 속 숙적들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킨 명작 스토리입니다. 여러 빌런들이 강력해진 모습으로 스파이더맨의 삶에 다시 돌아와 그를 위협하고, 피터는 이들을 전부 상대해야 했죠. 그리고 그 끝엔 스파이더맨의 역사에서 빼놓지 못할 잔혹한 사냥 그림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더 건틀렛은 텀블벅에서 기간 한정 펀딩 중이고 아마 며칠 안 남았을 건데요. 오늘은 이 건틀렛 스토리 중 맨 처음 부분인 일렉트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 과거 스파이더맨을 생매장하고 위대한 사냥감을 사냥한다는 목적을 달성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크레이븐. 하지만 그의 의지는 이승을 떠나지 않았는지 남은 그의 가족들이 스파이더맨 사냥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크레이븐의 아내 사샤 크라비노프는 크레이븐의 배다른 형제인 카멜레온과 함께 마담 웹을 납치, 데드풀을 고용하여 주의를 돌린 동안 스파이더우먼인 매티 프랭클린 역시 납치해 의도를 알 수 없는 계획을 꾸며나가죠. 그리고 사샤는 스파이더맨을 시험할 도전장을 내미는데 우리에게 익숙할 빌런들이 다시 스파이더맨의 삶에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때는 원모어 데이로 역사가 기변당해 피터가 MJ와 이어지지 않고 데일리 뷰글 역시 덱스터 베넷이라는 사자에게 팔려 DB라는 이름으로 바뀐 시기. 세계관적으로는 스크럴들의 침공 이후 쉴드가 해치당하고 노먼 오스본이 권력을 잡은 다크레인 시기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 맥스웰 딜런, 일명 일렉트로는 자신의 힘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었죠. 그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후드와 긴 옷을 입고 시원한 맥주마저 마시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일렉트로가 겨우 만난 여자와도 간신히 손을 잡아보려는 찰나 갑자기 튄 전기에 놀란 여성이 맥주를 쏟아버리는데, 한순간에 전기구이가 되어버린 여성. 의도치 않았지만 순식간에 살인범이 된 맥스는 지금 술집에서 소란 피우는 건 무리라 생각해 몰래 빠져나갈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들의 주의를 돌리면 될 일이었죠. 순식간에 정전이 되어버린 거리. 그 틈을 타 맥스는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죠. 이 정전에도 스파이더맨은 거리를 순찰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하도 많이 틀어대다 보니 이런 정전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 죽을 뻔한 강아지도 구해주고 걔 주인에게 강아지 유괴범이라고 욕도 먹어주면서요. 그가 향한 곳은 이제는 사장도 바뀌고 이름도 바뀐 DB. 옷을 갈아입은 피터는 동료 기자 베티 브렌트에게 요새 뭐가 그렇게 난리길래 밖에서 시위를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베티는 뉴스도 안 보고 사냐며 DB의 사장님인 덱스터 베넷이 정부에 구제금을 신청했다는 걸 알려주죠. 데일리 뷰글이 덱스터 베넷에게 팔린 후로 싸구려 기레기 언론으로 바뀐 이후 평판과 실적을 박아서 구제금을 받기로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실업률이 치솟을 때라 기분 언짢은 시민들이 많았던 거죠. 자신이 내는 세금이 쓰레기 언론의 구제금으로 쓰이니 그냥 망하면 될 회사를 내 세금으로 왜 먹여 살리냐, 이런 마인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인 이는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었는데, 다시 일렉트로로 돌아와서 그는 통제 불가능한 자신을 고치기 위해 스파이더맨의 지능캐 빌런 매드싱커의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매드싱커는 그를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익을 위해 일하던 것으로 일렉트로가 원하는 능력이 통제 가능한 삶을 만들어주려면 10억은 좋게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10억은 있냐고 물어보는 매드싱커에게 나 돈 없는 거 알면서 놀리냐는 일렉트로. 그가 지금껏 벌어온 돈은 전부 월가의 돼지들에게 돌아갔고 자신이 힘들게 모아 숨겨둔 돈들은 지금은 은행이 돈노름에 전부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드싱커와 일렉트로의 협상은 결렬. 그가 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오직 돈뿐이었죠. 일렉트로는 다시 거리로 돌아와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건 범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류층들은 대놓고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데 자신은 돈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 서민들의 미래가 상류층들에게 보란듯 빼앗기고 있는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는 DB가 구제금을 받았다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DB는 돈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닌 돈을 내야 할 자들인데 내가 아닌 그들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덱스터 베넷이 상류 기업인이란 이유로 회생하는 게 불공평하다 생각해 거리에 불을 지르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자신은 여태까지 시민의 위협이라 여겨지던 스파이더맨에게만 대적하던 정의로운 자로, 어벤져스나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자로 소개하며
지금껏 우리는 속아왔다고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의 지갑에 손을 대며 그중 덱스터 베넷이란 자는 자신의 주도로 데일리 뷰글을 나라까지 꼬라박았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그딴 황색 언론을 살리는 게 맞냐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런 재벌들은 자기 돈을 안 쓰고 떳떳한데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며 우리 뉴욕 시민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보여줄 때가 됐다고 합니다. 잃을 게 없을 때 우리는 강하다며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말이죠. 이는 온 방송국에 보도되며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스파이더맨 역시 일렉트로가 일으킨 이 소란을 그냥 지나치진 못했죠.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를 보며 왜 일렉트로 같은 범죄자를 저리 좋다고 리더로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스파이더맨. 그때 스파이더맨은 일렉트로를 발견하는데요. 일렉트로와 여러 번 맞붙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선빵 필승이라는 사실. 스파이더맨은 고무장갑을 끼고 일렉트로를 기습하려는데 오히려 고무장갑을 태운 일렉트로, 그의 힘은 더 이상 통제 불능이라 스파이더맨도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되려 일렉트로를 응원하는 상황. 스파이더맨이 일렉트로보다 유리해지자 시민들은 스파이더맨에게 누구한테 돈 받고 이러는 거냐며 아마 DB일 거라고, DB에 매일 사진이 실리니 개런티도 두둑하게 받을 거라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서 스파이더맨을 비난했죠. 또한 스파이더맨의 예상과는 달리 거미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일렉트로. 스파이더맨은 기절해 시민들에게 추락하고 일렉트로는 덱스터 베넷한테서 돈 받은 알바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라고 외치죠. 이미 이성을 잃은 시위대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파이더맨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일렉트로에게 놀아나는 거라고 진정하라고 스파이더맨이 말해도 시민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하는 거냐며 그를 패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스파이더맨과 일렉트로. 스파이더맨은 아까 받은 매뉴얼 밑으로 겨우 들어와 다음을 기약합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으론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 피터 파커로서 해결하자며 말이죠. 일렉트로 역시 뒷골목으로 돌아와 이 힘이 점점 자기를 죽이는 것 같다며 매드싱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힘을 줄이게 해줄 순 있는데 여전히 매드싱커가 원하는 건 돈뿐이었죠. 그런데 돈 가지고 놀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나 가지고 놀고 있다며 매드싱커가 팩폭을 하니 진짜 열폭하여 폰을 태워버리는 일렉트로였습니다. 그날 밤 덱스터 베넷은 집에 경비를 삼엄하게 세워두고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일렉트로가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미 경비는 처리한 상태. 그는 덱스터 베넷에게 서비스는 좀 괜찮은지 물온도는 괜찮은지 전기찜질을 해주며 거래를 하고자 왔다는데요. 자신에게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덱스터 너를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시민들이 있다며 시민들의 힘이 두렵지 않다면 어디 한번 내 말을 무시해보라고 하죠. 이들을 물리고 싶다면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그는 이 대가를 들고 매드싱커에게 도달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더 얹어서 가져왔고 지금 상태가 영 말이 아니니 빨리 힘이나 줄이는 걸 진행해달라고 말하는 일렉트로. 매드싱커는 그를 이 호스에 묶어 잠시 통제한 후 조수의 일렉트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비아냥을 그냥 흘려넘긴 채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해주는 매드싱커. 사실 매드싱커는 그의 힘을 통제 가능하게 줄여주는 게 아닌 오히려 그의 전기 가용력을 증가시켜 더 큰 힘을 수용 가능하게 하는 것만이 그가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을 밝히며 일렉트로 2.0을 선언하죠. 바로 그때 일렉트로 추적기를 만들어 매드싱커의 은신처를 찾아온 스파이더맨. 하지만 일렉트로는 이미 각성에 성공한 뒤였고 강화된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전기 그 자체로 전성기 에너지급의 무력을 보여주며 가뿐히 스파이더맨을 발라버리죠. 스파이더맨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그를 막아보려 하지만 스크래치조차 내지 못했고 매드싱커가 일렉트로를 통제할 때 썼던 이 후스로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 그만 정타를 내주게 되죠. 스파이더맨은 이 불타는 창고에 기절한 채로 버려졌고 일렉트로는 덱스터 베넷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 한 번 더 DB에 선전포고를 하며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가정 내 모든 가전기기들을 켜 자신에게 힘을 부탁한다고 하죠. 그러면 자신이 정의의 집행자로서 DB에 철퇴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일렉트로에 동조해 뉴욕 내 전기 사용률이 급상승했고 이제 일렉트로는 전기가 통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으며 DB는 이미 전기로 가둬진 감옥이 되어버렸죠. 스파이더맨은 소방관들에게 겨우 구출되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뭔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과 함께 다시 불타서 무너지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스파이더맨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이 DB는 일렉트로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새로 강화된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아무리 써도 한계가 없는 궁극의 힘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서민들의 뜻이라며 덱스터 베넷에게 정의를 집행하려는 그때 스파이더맨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그를 막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욕 시장이 된 조나와 합을 맞춰 뉴욕시 전력을 끊어달라고 부탁한 상태라 일렉트로는 더 이상 힘의 공급처가 없었죠. 보조 배터리 없이 본체 배터리로만 스파이더맨을 상대하게 된 일렉트로, 그의 배터리를 전부 소모시키기 위해 유효타 없이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 스파이더맨인데요. 이 때문에 점점 DB 건물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고 일렉트로의 공격은 건물의 골조를 점점 금가게 만들었죠. DB 건물이 점점 무너지면서 일렉트로의 배터리도 점점 동나기 시작, 스파이더맨은 겨우 정신을 차렸고 아까 불타던 매드싱커의 은신처에 있던 그 호스, 일렉트로에게 유효타를 먹일 뻔한 그 호스로 만든 새 공식을 적용한 거미줄 주먹으로 일렉트로를 상대합니다. 결국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일렉트로는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요.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라며 내가 서민들의 목소리고 시민의 힘이라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하지만 이 때문에 무너져가던 건물이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되며 그 둘은 추락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밑에 있던 건 덱스터 베넷. 스파이더맨은 그를 구해냈지만 시간이 없었고 겨우 베넷을 구출한 뒤 건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물은 수명을 다해버렸죠. 그곳에 남은 건 과거 그 건물의 수장이었지만 지금은 뉴욕 시장이 된 조나의 허망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고 전 데일리비글 건물은 피터에게도 큰 의미가 있던 건물이기에 뭔가 느끼는 게 많은 피터. 어쩌면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의 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피터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특히 일렉트로 같은 삼류가 이 정도로 그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그의 수많은 적들은 얼마나 더 강해져서 돌아올까요? 그의 생각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듯 감옥으로 이송되던 일렉트로는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그곳엔 잔혹한 사냥의 마지막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죠. 앞으로도 수많은 적들이 피터를 기다릴 것이고 그는 이 도전장을 전부 통과해야만 사냥당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얼마 안 남은 텀블벅 스파이더맨 더 건틀렛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룬 일렉트로 내용이 전체치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이후에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사면 시니스터 6 첫 등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